경북 상주 문경 상주 국회의원 이미자입니다. 한노희 의원이고요. 오늘 우리 후보자님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되시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노희 지금 9년째입니다. 9년 동안 있으면서 여당 쪽 장관 후보, 야당 쪽 장관 후보 다 함석 다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우리 그 한노희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투명하고 제일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뭐 위장전입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상수도 수도를 썼느냐 안 썼냐까지 나올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그 투명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오전에 보면은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한 5가지로 요약되는데, 물론 정책적인 건 변론을 하고요. 우선 자격을 검증함에 있어서 첫째,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둘째, 배우자가 저기 주식을 갖고 있는 12.4%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지사코 주식회사, 그다음에 가죽회사라는 칭 아래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한 적이 있느냐,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30년 전에 석사 논문에 있어서 지도 교수님의 그 중국의 틀을 갖다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18년 전에 부모님 아버지 그 선거 때에 그때 군복무하면서 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장전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2024년도 와서 아들들이 선거하는 데 있어서 전입해온 게 이장전입이냐 아니냐, 이 문제. 그다음에 소득공제 관련돼 가지고 어머니의 어떤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쭉 한 9년 동안 제가 봐오면서 양쪽 여당이든 야당이든 양쪽 그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전문성 있으신 분들 제가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후보자께서 내신 이력서, 여기 뭐 다 우리 의원님들도 갖고 계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1993년 4월 달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 행정관 정도 지내면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한노희 관련돼 갖고 환경에 관련돼 갖고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2012년도부터 여기서 사회정책 과정하면서 사회정책 과정을 하게 되면 환경노동 다 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2020년도 와갖고는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다 들여다봅니다. 예산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 모르고 예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해충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저기 말씀들 하시고 그런데 기재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어느 사람이 역차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도 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놨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해충돌입니까? 논문요? 논문 그때 당시에 지도 교수님이 그런 30년 전에 논문이기 때문에 그때 지도 교수님 썼던 틀을 갖다 중국의 틀로 사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장전입이요. 위장전입 관련돼 가지고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선거하는데 그러면 안 와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와서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와서 돕고, 그러면 삼시세끼를 밖에서 먹을 때도 있고 목욕탕 가서 씻을 때도 있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측정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관련돼 갖고는 모친 관련돼서 그런 분들 인적 구조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착각한 착오에 의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셨습니다. 맞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각 국무위원들 그 의혹과 관련돼서 임명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쭉 넘기세요. 엄청납니다. 저기 논문 표절뿐만 아니고 이장전입, 자녀를 위한 이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저기 뭐 표절도 저기 그 자기 셀프 표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장전이 가장 유사한 사례가 누구냐면 김부겸 장관입니다. 김부겸 장관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김부겸 장관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 김한석 후보자처럼 자녀들이 그 선거운동 했을 때 그 전입했던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임명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모가 선거에 나왔으면 자녀들이 그것도 뭐 학생 초등학생들 아니면 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 정도 되면은 왔다가 또 다시 끝나고 전입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표절 한번 보십시오. 논문 표절 한번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청문회 때 나온 표절입니다. 이거는 이 김하성 우리 후보자하고 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청문회 해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수용하지 못할 부분들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한섭 우리 후보자가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한노회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정권을 잡았을 때나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나 이 후보자들을 검증함에 있어서 이렇게 깨끗한 후보는 한정혜 후보 이후에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별의별 의혹 다 대고 다 말씀들 하시지만 우리가 사회상규에 어긋난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김한석 후보자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임하셔도 되고 여기서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다만 오전에 이하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는 그건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다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하시고 정말 환경의 가치와 개발 가치 중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기재부 장관만 하셨기 때문에 재정준칙만 부르짖지 말고 우리 환경 가치에 대해서 더욱 좀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가 꼭 유념해서 앞으로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최대한 설명드리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혹이 없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